개인 아카이브 만들기 이번 강의는 제8강 기록의 조직과 분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기록은 왜 분류를 해서 관리하는가 하는 그런 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집한 기록은 왜 분류하는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원론적으로는요, 기록을 잘 분류해야만 우리가 기록을 잘 관리할 수 있다, 잘 통제할 수 있다. 이 기록을 관리한다는 거는 보통 우리가 물리적 통제를 한다, 또 지적 통제를 한다,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실물을 기록이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훼손되지 않으면서 잘 찾아서 이용될 수 있게 관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관리가 되면 잘 찾아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기록이 뭐 서거나 서고에 깔끔하게 돼 있다고 그래도 막 내용은 뒤죽박죽 섞여 있고 기록이 찾기 어려우면은 뭐 잘 찾아서 이용하는 게 아니죠. 잘 찾아서 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우리가 기록물을 잘 관리 못한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 직장 생활 경험 있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업무 보고를 하거나 어떤 뭐 업무라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뭐 무슨 그 보고한 거 있지, 보고서 무슨 자료 찾아와 그러는데 그걸 그때그때 잘 찾아서 이렇게 제공을 상세하게 잘 제공하지 못하면은 굉장히 이제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또 만약에 회사에서 굉장히 뭐 회사나 조직에서 이게 급한 경우라면은 그런 거 제때 그 자료나 보고서 기록을 찾지 못하면은 굉장히 낭패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만들어서 활용하는 기록이나 자료를 필요한 시점에 잘 찾아서 활용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것이 또 개인의 능력 평가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개인이 자기가 이제 수집한 기록을 자기가 분류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개인 아카이브란 말 하지만 이게 이제 좀 확대하면은 어떤 것 여러 사람들이 무슨 뭐 단체 아카이브를 만들 수도 있죠. 뭐 동호회, 무슨 자기들 모임, 친목회나 이런 사람들도 기록을 모아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지금 제가 쭉 지금 1강서부터 8강까지 쭉 이제 간단하게 쉽게 얘기를 했는데, 다 그게 적용돼서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우선 분류를 하는 거는 기록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고, 잘 관리한다는 거는 기록이 이렇게 훼손되지 않고 잘 보호되게 관리한다고 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록이 어디 있는지 잘 파악을 해서 찾아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그 두 가지를 의미한다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록을 분류한다는 거고, 우리가 이제 지적 통제를 많이 쓰는 거는 서구의 기록이 어떻게 막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목록이나 이런 보통은 이제 요새 같으면 전산화된 목록이죠. 이 전산화된 목록을 가지고 잘 이거를 찾을 수 있으면은 지적 통제를 확실하게 잘 하고 있다,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이제 도서들이 쫙 있는데, 도서관에서 이렇게 도서를 찾을 때 제일 고난한 문제가 뭡니까? 그게 뭐 목록이 잘 안 만들어져 있다 뭐다 이런 부분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개가식 같은 경우 꺼내서 보고 나서 아무데나 꽂아놓으면은 그거를 다시 찾는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이제 콜럼버라고 하죠. 분류기호에 따라서 이렇게 잘 그 위치에 있어야 그 도서를 잘 찾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그 기록도 만약에 눈에 보이는 기록이라면은 이렇게 잘 서가의 원래 위치대로 이렇게 그 식별 번호에 따라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찾을 수 있지만, 물론 요새 전자책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기록이 그 전자적인 파일이 많잖아요. 사진이나 문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이든지 잘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야만 쉽게 찾을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런 기록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 말고 딴 사람이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아, 내 비서가 기록을 찾을 수도 있고, 내 비서가 기록을 분류했는데 내가 기록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아까 말한 그 단체 아카이브, 뭐 조직의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이 기록을 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인가 이렇게 좀 하나 유일한 그런 통일된 그런 분류 체계의 기록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기록을 찾는 일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개인의 경우와 정말 달라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기록을 분류 안 하고도 컴퓨터에다가 자기가 뭐 수집한 무슨 데이터든 사진 찍은 거든 뭐를 수천 장, 수만 장 넣어놓고도 잘 찾아요. 나름대로 검색하는 거를 자기가 이렇게 편리한 걸 쓰는 방법이죠. 어떤 방법을 쓰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냥 뭐 키워드로 검색을 한다거나 어디다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분류한 방을 만들어서 넣어놓고 그것도 일종의 분류입니다. 한다거나 최근 같으면은 이제 검색 그 엔진이 하도 좁아서 키워드를 이렇게 범위를 좁히다 보면 그냥 분류 안 해놔도 다 이렇게 전자 파일의 경우 잘 찾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 밑에 빨간색으로 검색만 잘할 수 있으면은 어떤 분류도 상관없다고 강조한 게 그런 이유입니다. 왜냐면 이제 분류하는 목적이 통제하고 검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건데 그 목적이 잘 달성이 되면은 어떤 식으로 분류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특히 개인 아카이브는 개인의 주제나 그 어떤 그 강조점에 따라서 어떤 기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기록을 잘 이용하는가가 상당히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이 원하는 방식, 개인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분류를 해야지만 잘 찾게 되고 잘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굉장히 이제 그 탄력성 있게 우리가 이런 문제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큰 기관, 조직에서는 분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 사람이 다수의 그런 일관적이고 장기적인 그런 그 체제하에서 기록을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분류 체제를 수립을 해서 그 분류 체제에 맞게 이제 기록을 에,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한다. 기록을 등록할 때도 분류 체계가 없으면 등록을 못 합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분류를 한다. 그다음에 이제 결국 이렇게 분류를 잘 해놓게 되면은 연구 기록이 아니라 한시 기록, 일정한 기간만 보관하면 나중에는 뭐 이렇게 보관할 필요가 없는 기록, 기록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경우 이제 특정 기록을 이제 쉽게 폐기할 수 있게 이렇게 보존 기간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아카이브는 아카이브라는 것 자체가 연구 기록이기 때문에 이렇게 폐기할 기록을 같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뭐 그걸 찾지 못하면은 아카이브, 그 연구 기록이랑 같이 보관하게 되는 거죠. 뭐 기록이 많지 않은 경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기관이나 일반 큰 조직 같은 경우 기록이 너무 많으면은 이게 이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시기에 그 기록을 다 폐기를 해서 없애야 됩니다. 비용 문제, 공간 문제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면은 아, 이게 그 연구 기록이 아닌 경우는 이게 보존 기관별로 이렇게 분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기록을 어느 부서에서 쓰는가, 무슨 부, 무슨 과 이런 기록들을 모아놓고 나서 그런 무슨 부나 무슨 과는 건 이렇게 분류하는 건 출처주의라고 했어요. 출처에 따라서 분류하고 조직의 세부 출처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건데 이렇게 기록을 생산한 부서, 무슨 국, 무슨 부, 무슨 과, 무슨 계, 무슨 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덩어리를 모아놔서 출처 분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기록들 중에서 어떤 기록 얼마나 오래 보존해야 되는가는 이제 만약에 보존 기간을 정한다면은 보존 기간별로 모아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3년 지난 다음에 폐기할 기록들은 3년 기간을끼리 모아놔서 나중에 3년 뒤에 그 연도가 해당되면 그냥 빼내서 검토해 본 다음에 폐기하면 되는 거예요. 5년 보존 기간이다 그러면 5년 만에 그 기록 빼서 폐기하면 되고 10년 보존 기간이다 그러면 10년 만에 그 기록도 빼서 검토해 봐서 이거는 폐기해도 돼 그러면은 폐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존 기간별로 기록이 모아져 있는 게 기록을 관리할 때 굉장히 편리하고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 이제 기록의 관리라는 게 거의 기록을 폐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죠. 뭐 주요 목적은 뭐 회사나 조직이 업무의 증거를 갖다가 말살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아, 이제 불필요한 기록을
이제 제때 폐기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다라고 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뭐 대기업 뭐 유명한 기업 다 포함해서 어떤 그 다분히 뭔가 이게 경제 범죄예요. 연루가 돼 있어. 뭔가 불법적인 일을 했어. 그런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대기업의 그런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뭐 검찰이나 뭐 이렇게 뭐 세무서에서 이렇게 조사가 나온다 그러면 그 기록을 다 없애고 다 자기가 짊어지고 다 감옥에 가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 자기들이 자기의 업무나 뭘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증거가 필요해요. 자기 조직 내에서 증빙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다 위에 상급자는 파악을 해야 되고, 예, 공공기록의 특징은 위에 상급자가 모든 기록에다 접근할 수 있음으로 해서 자기 조직에 속한 그 구성원들의 모든 기록을 다 보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되니까 폐기할 수 있는 권한 기록을 마음대로 폐기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공공기관은 마음대로 폐기 못해요. 하지만 그렇게 보존기관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면 지금 이제 분류가 방점입니다. 강조점인데 이렇게 출처를 분리한 다음에 보존기관로 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는 모아놓으면은 편리하게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그 특정한 보존 기간에 해당되는 기록을 폐기할 수 있다. 뭐 이제 그게 하나의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화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식 분류하는 이제 방식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아, 자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관하고 편리하고 찾기 편한 방식으로 분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궁리를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걸 보관해 편한가, 어떻게 내가 기록을 나중에 편하게 찾을 수 있는가, 쉽게 찾을 수 있는가, 그런 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사고를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됩니다. 보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록이 만들어지거나 수집된 그 출처, 누가 기록을 만들었는가, 어떤 조직에서 기록을 만들었는가, 그 조직의 어느 하부 부서에서 무슨 과나 뭐 이렇게 팀별로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는 식으로 출처별로 먼저 분류를 해요. 이건 이제 개인 아카이브 기록이기 때문에 이제 공공기관이나 뭐 큰 기업 같은 직장하고는 달리 개인의 기록 중심으로 만들면은 나 자신, 부모의 기록, 친구의 기록, 나 위에 가족의 기록, 그다음에 내가 다닌 직장의 기록, 내가 속했던 여러 동호회나 친목회나 이런 사회 단체의 기록, 종교 단체의 기록, 이런 식으로 출처별로 먼저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게 편리하고 통상적으로 괜찮다. 그런 그냥 무난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개인 아카이브 기록은 주로 이제 개인 기록이기 때문에 그 개인의 인생의 중요한 시기별로 분류해도 좋아요. 지금 뭐 통상적인 건 유년기, 청소년기, 뭐 청년기, 장년기, 중년기, 노년기, 요새 뭐 노년기가 몇 살이 될지 모르지만 막 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개인의 그 시대별로, 인생 시기별로 분류해도 좋고요. 사람마다 이런 거 어떻게 하게 되면 내가 있는 기록들은 다 전부 다 뭐 내 중년, 노년 기록인데 나 어릴 때 기록은 없는데 이런 게 별로 분류 의미가 없어요. 모든 시기별로 이렇게 기록이 다 있고 어느 정도 있고 이렇게 분류가 된다면 모르겠는데 나는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기록은 거의 없고 중년 지나서 내가 노년기에 이제 뭐 일을 뭐 할 때 이런 기록들이 많다. 그러면은 이런 시기별 분류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이 기록을 만들었는가 하는 출처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나 우리 부모님 기록 만든 거 없고 내 친구 기록 없고 내가 가진 기록은 내가 지금 교회 다니거나 뭐 절에 다니는데 거기서 활동한 기록, 내가 지금 이제 축구 동호회 총무 맡고 있는데 뭐 그렇다 그러면은 이 출처별로 이렇게 분류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불균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기록이 출처가 모여 있는 것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분류를 하게 되면 뭐 편리할 수가 있고 필요한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출처나 시기별로 안 하는 경우는 주제나 사건별로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본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기록은 주제별로 이렇게 분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뭐 주제의 성격, 기능을 띠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주제별로 하게 되면 여러 개의 다른 조직 부서에서 생산한 기록들을 한 군데 모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면 기록 관리 주체의 책임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일정한 시간이 다 지난 기록만 어떤 기관에서 기록관이다 그래 가지고 기록을 전부 모아서 관리를 하는데 그것도 그 기록을 생산한 그 부서, 출처별로 관리를 하지 이렇게 주제별로 하지는 않는다. 주제나 사건별로 하는 특이한 경우는 어떤 특정 사건이나 주제 때문에 뭐 태스크 포스가 생겨서 여러 팀이 모여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해서 기록에 남겼다. 그리고 그 팀이 없어져 버렸다. 그럴 때는 그런 특정 사건이나 그런 과제에 대한 기록들을 한 군데 이렇게 모아서 그 출처가 다르다 하더라도 기록을 생산한 기간이 다르다 하더라도 한 군데 모아서 이렇게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 주로 이렇게 그렇게 관리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를 중국 사람들은 전종이라고 그래요. 전종이라는 게 이제 그런 관련된 기록들을 출처가 여러 군데라도 다 모아서 한 주제나 그런 관련 활동을 중심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록을 찾아보고 보관할 수 있게 보존할 수 있게 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주제 사건별로 모아서 분류를 해보면은 가족 생활, 뭐 학교 생활, 뭐 취미 생활, 직장 활동, 학습 활동, 뭐 군대 기록이 있으면 군대 기록, 봉사 활동, 군대 생활 오래 한 분도 있잖아요. 장기 복무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온 기록들이 꽤 많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봉사 활동한 기록, 종교 생활, 또 친구들 모임, 뭐 동호회, 동창회, 친목회 활동도 이런 식으로 사건별로 모아도 되고 어떤 특정 사건이 해당될 수도 있어요. 뭐 부모님 장례식 기록, 내 결혼식 관련 기록, 뭐지 자기 가족이나 자녀 중에 하나가 뭐 특별한 어떤 어 기념할 만한 그런 활동을 했다. 어디 무슨 경시대회에 나가서 뭐 수상을 했다. 무슨 콩쿠르에서 수상을 했다. 그러면은 그런 쪽에 많이 나가면은 무슨 대회 나간 출전 기록, 스포츠 이렇게 하는 자녀들 두는 부모들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시합 기록 같은 거 다 모아놓을 수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 특정한 그런 전문적인 활동을 한 기록을 모아서 하나의 분류로 덩어리로 이렇게 관리해도 그것도 뭐 타당할 수 있다. 그렇게 보통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주제 사건에 관한 기록이 있으면 그걸 또 잘라서 시기별로 쭉 이렇게 분류를 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우리나라 골프 선수 박인비나 박세리나 이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골프를 쳤으면 오랜 기간에 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몇 년도 기록해서 보통 이제 공공기관은 횟수 매해 이렇게 비록물을 편철을 종결하기 때문에 그런 연도별로 기록을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장기 시간에 걸쳐서 어떤 전문적인 활동, 뭐 직업, 뭐 사업, 뭐 이런 스포츠 뭐 이런 활동을 했다 그러면 매년 시기별로 이렇게 기록을 다 모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어떤 뭐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가 몇 년 동안 어떤 팀에서 활동하다가 다른 팀으로 이적했다 그러면 그 팀에서 활동한 기록을 한 덩어리라고 또 다른 팀으로 이적했을 때는 다른 팀에서 활동한 기록을 또 한 덩어리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세부 분류를 할 수가 있다. 그것도 결국은 이제 시기적으로 이렇게 앞서는 게 먼저 가고 뒷선 게 뒤로 가고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분류의 의미와 분류하는 방식, 그다음에 이제 분류를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어떤 그 덩어리가 어떻게 나누는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 기록을 조직하는 사례를 한번 보고 오늘 이렇게 봤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